왜 또 지랄인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홍보 영상입니다. 먼저 최근에 여러 커뮤에 퍼날라졌던 웹툰 하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연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고졸의 시골 농촌 출신이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대학도 나왔고 결혼 자금도 3억이나 지원해 주셨고요. 며느리에게도 잘해주시는 인품 좋은 시부모님이셨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이랑 신혼 시절에 여자 주인공에게 잘해줬죠. 처가에도 잘하는 1등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남편이 결혼 준비하던 2년 전부터 한 커뮤니티에 아내에 대한 게시물을 올린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내와 처가에 대해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고요. 장인 장모 비료 냄새 개토 나온다. 시골 똥 냄새 비이상한다. 우리 마누라는 거지답게 싸구려 입맛이다. 중졸 부모의 고졸 딸 수준이다. 예단비 1,000만 원이 없어서 빌빌대는 처가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시물을 보게 된 거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여러 곳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자상했던 얼굴 뒤에 숨겨진 남편의 추악한 본심을 아내가 알게 된 거죠. 아내는 집을 나가서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여자 주인공은 왜 저리 처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못된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요? 남편이 여주에게 연애 기간에 잘해줘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죠. 웹툰 여주뿐만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혼 구독자님들도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줘서 결혼을 결심했다는 분도 많으실 듯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말합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저는 외래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99% 똑같이 대답합니다. 연애 때 남편이 잘해줘서 결혼했다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인생 망하지 않게 현명하게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거 그거 빼고 고릅시다. 잘해주는 거 말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 혹 이런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니꼬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는 실수가요. 나에게 지금 잘해준다 니꼬로 앞으로 평생 잘해줄 것이다. 이리 생각하는 거죠. 잘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해서 결혼 생활 망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연애 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서로 꼬셔야 하니까요. 예전에 외래에 오신 분이세요. 남친과의 결혼을 고민하는 중이었거든요. 왜 고민을 하느냐고 물어봤죠. 집이 부자였는데 망한 거예요. 남친이 우리 집이 잘 살 때는 결혼에 적극적이었던 거죠. 집이 망하니 결혼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남친 입장이 이해가 되죠? 처가를 챙겨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친이 1년 전부터 여친이 없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여기저기 소개팅 받고 결혼정보회사 등록해서 선보고 다니고 한 것을 이 여자분이 안 거예요. 여친네 집이 망해서 결혼 망설여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친과 사귀는 중간에 여기저기 소개받고 다니는 건 잘못된 거죠. 왜 그랬냐고 따졌다네요. 결혼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었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여자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남친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자분이 처음에 한 대답이 저에게 잘해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본인에게 잘했는지 말하는 거죠. 직장이 끝나고 집 방향이 다른데도 자주 데려다 줬어요. 아프다고 하면 약이랑 죽이랑 사들고 집에까지 꼭 왔어요. 기념일은 안 빠지고 챙겨줬어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한 물건이 있으면 기억했다가 꼭 사줬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집이 망하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했어요.
어느 지방의 유명한 먹거리 이런 거 택배로 잘 챙겨줬어요. 지금은 우리 집이 망하니 부모님에게도 소원해요. 저는 남친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계속 본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만 대답합니다. 또 물어보니 이제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만 말합니다. 제가 집요하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압박면접 스타일이죠? 누구시에게도 잘해주고 부모님에게도 잘해주는 사람이었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이분이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대학 나왔고요. 어느 대기업 다니고요. 자기 일도 잘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요. 두 형제 중에 둘째고요. 키가 180 가까이 되는데 잘생겼어요. 어떤 사람인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보는 이력서만 봐도 짐작이 됩니다. 자, 다시 물어봤죠. 질문을 좀 좁혔습니다. 인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야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 욕심도 많고요. 돈 욕심도 많아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좋아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금이 얼마인지 대놓고 물어봤고요. 우리 집이 망하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잘해주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부모님 안부 묻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자, 제가 처음부터 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는 관심도 없고요. 이력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제 관심 바뀝니다. MBTI 이런 성격 이런 것도 둘이 알아서 맞추면 되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상대방의 인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남친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구독자님들도 짐작이 되죠. 여자분에게 잘해주긴 했지만 여자 집이 망하기 전까지였죠. 들은 내용은 더 많은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서로 돈 문제가 엉키게 되면서 이 여자분이 남친의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할 스펙인데요. 여친네 집이 망하게 되고 돈 문제가 엉키게 되면서 보게 된 남친의 민낯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여자 부모 돈을 조금 더 사랑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는 결혼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빼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근데 어렵죠?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딱딱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극티인 저도 연애할 때 상대방의 단점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하게는 보기는 봤는데 안 보고 싶어서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호르몬의 농간 때문이죠. 이건 좀 인간 보편적인 특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 안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죠.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고요. 유전자가 마구잡이로 섞이는 계기도 되죠. 즉 조물주가 깊은 뜻을 가지고 호르몬을 인간에게 탑재시켜 준 거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결핍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에게 잘해주느냐, 잘해주지 않느냐 이것만이 기준이 되는 거죠. 원가족에서 아버지가 개차반 같은 인간일 경우를 살펴봅시다.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사랑에 빠지고요. 조금 잘해준다는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거지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은 생각도 크거든요. 이게 위험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좋은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남자가 술 안 마시고 마누라 안 패고 생활비 가져다 줄 정도의 벌이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바로 결혼으로 가는 거죠. 그냥 인간이 사는 기본일 뿐인데 기본도 충족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 그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죠. 꼭 이성과의 교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사귈 때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나에게 잘해주느냐, 잘해주지 않느냐 이것만 볼 경우 나의 결핍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 웹툰의 결론 궁금하시죠? 남편이 구구절절 잘못했다고 하고 부부 상담도 받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여주의 마음이 조금 돌아섰거든요.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요, 남편의 진짜 인성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누구나 다 포커페이스로 사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아내에게 줬는지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 방법이나 알려달라 이러고 있고요. 결국에 이 남자는 안 되겠구나 싶어 여주가 최종 이혼을 통보합니다. 바로 남자가 화를 못 참고 여주 머리채를 잡고 여주의 얼굴을 때립니다. 왜 또 지랄인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내가 널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완벽한 민낯을 드러냅니다. 와우. 이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그 사람의 민낯을 보는 방법은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데이트할 때는 별로 갈등이 없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거고요. 인간관계에서 몸 푸는 워밍업만 경험한 거죠. 연애 기간이 길더라도 워밍업만 주구장창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민낯을 본 건 아닙니다. 본격적 결혼 생활이 본게임이죠. 애 생기고 시댁 갈등 생기고 돈 문제 생기면서 갈등이 시작되죠. 그때가 상대방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고요. 결혼 전에는 나에게 잘해줬는데 결혼 후에 상대방이 변했다.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하는데요. 틀린 말입니다. 결혼 전에 민낯을 보지 못했다가 결혼 후에 민낯을 보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인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인성은 도덕심과 배려심을 말합니다. 전에 싸가지 또라이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도덕심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다는 것을 말하면요. 배려심은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서로 도덕심과 배려심의 레벨이 다르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저 웹툰 부부 보세요. 남편은 내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그 정도 글도 못 쓰느냐. 내가 이혼까지 당할 만큼 잘못했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덕심과 배려심이 낮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임기응변을 할 뿐이죠. 진정한 반성이 아니고요. 남편은 부부 상담을 다니면서 와이프의 마음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는 것 뿐이었죠. 내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와이프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도덕심과 배려심을 같이 봐야 하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진정하게 이를 볼 수 있다. 이것과 더불어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어떤 친구와 어울리느냐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양가에 놀러가 봤자 식사나 하고 과일이나 먹는 관계인데 어찌 보겠습니까? 예전에 외래오신 남자분 한 분이 여친이 사귀는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주말에 술을 마시고 나이트에 가면 여친이 연락이 안 된다. 여친 친구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을 쉽게 한다. 여친이 그 친구들과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여친 또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고 남친이 있건 없건 외간 남자와 원나잇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도덕심 바닥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남들 눈에는 보이는데요. 본인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와 비슷한 레벨이거나 나보다 높은 레벨의 도덕성과 배려심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야 합니다. 나쁜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내 곁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도 이를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